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돈 다 벌게 해드리고 싶다니까. 근데 기본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은행에 갔더니 뭐 펀드하라고 속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 은행 그 창고 여직원은 무슨 죄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그 고객들이 고객 예탁금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예, 미수를 저지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미수를 얼마만큼 쳤는지. 그러니까 미수가 빚을 낸 게 청산, 그러니까 강제 청산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빚을 졌어. 그냥 빚쟁이들이 와서 그냥 빼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예탁 이제 미수된 것들이 정리되고 있어. 갚아나가고 있어. 걔네들이 막 갚아. 그러니까 미수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어떤 허황된 정보나 허황된 꿈을 가지고 뻥튀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수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고 미수도 줄고 있어. 그러면 호재지, 호재. 좋은 거야. 왜냐? 뻥튀겨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뭐야? 그 세력들한테 먹잇감이잖아. 먹잇감. 근데 미수가 줄고 있어. 그러면 먹잇감이 없잖아. 먹잇감이 줄어든단 말이야. 어떻게 먹어? 먹을 게 없는데 제로섬이라 그랬잖아. 미수도 없어. 고객 예탁금도 줄어. 그러면 이 애들이 코인 안 해요. 너무 그 불확실해서 안 해. 전 불확실한 건 안 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띄워야 돼. 주식을 올리고 자기가 속한 그 뉴스, 그러니까 뭐 삼성은 JTBC, 뭐 예를 들면 어디는 조선일보나 이런 중앙일보 이런 데 쪽에다가 야 좋은 호재 좀 터뜨려봐. 그러면 이제 막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뭐 해서 앞으로 2025년 안에는 뭐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뉴스를 막 튀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가고 수출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자꾸 뉴스가 들어오니까 좋아지나 그러면서 이제 주식 한번 다시 해볼까 하면서 슬슬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미수도 쭉쭉쭉쭉 올라가. 그럼 이제 먹잇감이 뚝 올라오죠. 그때 여지없이 팍 친다.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딱 보고 있다가 저 올라오네? 올라오네? 그러면 이제 상의하지. 야 저거 언제 먹을까? 저거 언제 죽일까? 이래요. 아니 좀 더 키워보자. 판을 좀 더 키워보자. 자 우리 타짜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 예? 자금으로 예? 그 도박판에서 자금만력 많다고 돈 버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본다고 어떻게 하냐? 주식을 쫙 올려요. 개미들이 들어왔어. 벌써 딱 감지되죠. 온단 말이에요. 개미 들어왔네. 개미 들어왔네. 이럴 때 요 올라올 때 같이 야 이번엔 기관 니들이 좀 사봐. 내가 팔 테니까. 그럼 딱 사요. 그러면 쫙쫙 올라가. 그러면 개미들은 아싸 이제 드디어 됐다 하면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1,000만 원 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사던 주식들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그때부터 야 된다 이건 간다 하면서 차트 보기 시작해. 이제 차트가 5일선이 어떻고 10일선이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60일선이 어떻고 120일선이 어떻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나름 이제 뭐 거래량이 어떻고 막 그래. 그리고 막 뉴스에 뭐 희망이 넘쳐.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돈이 없다 미수. 예? 돈 빌려와요. 돈 빌려와서 넣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도 때가 있고 그건 이제 고수가 돼서 하는 건데 때가 있고 이 시기가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줬더니 기분 좋다고 그거를 더 매서 더 자기 몸집을 이만하게 키워놓는 거야. 그럼 이만하게 키워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맨날 술 먹고 해요. 제가 그쪽에 있어서 알잖아. 걔네들은 정말
돈지랄 해요. 지들끼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맨날 회식이고요. 정말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다 하고 있고요. 돈이 막 넘쳐 흐르고 있어. 근데 뭐 주식 뭐 하는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애들은 지가 뭔 짓을 해서 그래. 그런 거긴 이런 그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올 때 하는 거는 진짜 조금만 하라고. 이게 내가 이거 0이 돼도 괜찮아. 이거 돈이 이게 날라가도 된다 할 때 하는 거라고. 예. 그리고 하여튼 사상 최대 실적 뉴스랑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 확률상 주식이 오를 확률이 진짜 적어. 진짜 적어. 뭐 100분의 1?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인생의 기회, 주식 투자에는 기회가 많은데 왜 한 번 이렇게 빵 터졌는데 내가 이건 못 잡았다고 왜 주먹치고 이러고 있어. 아니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이건 냅둬. 그럼 결국엔 다시 온다니까.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때 동안 뭐해? 열심히 총알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개미잖아. 열심히 회사 가서 돈 벌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저축을 해놓는 거야. 그러다가 그 기회가 왔어. 그 기회가 언제야? 고객 예탁금 떨어지고 미수금 많아지고, 예, 뉴스 같은 거 막 많아지고 막 안 좋은 뉴스가 많아지고 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예?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 심심하면 쓰는 뉴스란 말이야.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먹혀요. 이제 개미들도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옛날에 예전에 그 뭐 90년대 뭐 중후반 뭐 2000년대 때는 북한에서 뭐 갑자기 뭐 연평도로 뭐 쐈다 이러면은 주가가 빵빵빵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지금 보세요. 뉴스 보면은 그게 그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랑 싸운다 해서 해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네.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얘기가 길어지는데 얘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이제 과거 사례를 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뉴스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믿으실 분은 믿고 믿기 싫으신 분은 믿지 마셔도 돼.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로 경제가 막 올라가고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 홀라당 해먹었어. 우리 김영삼 정권 때 IMF 터지면서 진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 지금 300 몇이에요. 2300에서 2400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진짜 200이었나? 300이었어. 그냥 앞자리 없고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막 1000이었단 말이야. 1000. 그때 1000 했을 때 막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가 났었어. 막 닷컴 막 옛날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코스닥이 막 화랑하고 개미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을 때요. 그때 막 누가 주식을 사서 막 차를 샀다느니 뭐 그랜저를 샀다느니 그때였어. 하여튼 근데 그때 IMF 터지면서 진짜 폭삭 내려간 적이 그게 우리 IMF 시절이란 말이야. 근데 그 IMF라는 게 보면 뭔 얘기야?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개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개미들을 죽이려고 하면 기관들이 작업을 치겠죠. 그죠? 맞잖아요. 개미를 먹어야 내가 돈을 벌잖아. 그죠? 개미를 죽여야 내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 IMF는 어느 나라예요? 세계죠, 세계. 한국을 죽이면, 네? 한국에 있는 분명히 저것들은 좋은 기업들도 많고 많단 말이야. 네? 근데 버블이 꼈어. 한국에 뽕 터졌어. 그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파고 들어? 네? 달러. 걔네 나름 우리나라를 사냥한 거예요. 기업을 사냥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을 사냥한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왜냐? 우리나라는 왜 한번 김영삼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거 잡아서 죽여서 먹을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보질 않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작살이 났잖아요. 그때 좋은 기업들 많이 넘어가고 진짜 우리나라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으로 엄청 많이 넘어가고, 지금도 보면은 삼성이 뭐 우리나라 건 줄 알아? 삼성이 다 우리나라 건 줄 알아.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 가까이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거야? 그냥 우리나라 것처럼 해주는 거지. 잘 보세요. 외국인 주가 지분이, 주식 지분이, 우리나라 10대 기업 봐보세요.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지배국 경영 체제가 오너 오너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인정해주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대신 우리한테 상납 잘해, 우리 말 잘 들어, 알았지? 이런 식의 눈치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IMF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홀라당 외국에 의해서 외국의 우리가 먹잇감이 돼버린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IMF가 우리가 이제 버텼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일당백이잖아. 전 세계에 나가도. 그래서 버텨냈단 말이에요. 버텨냈는데 뭐가 터졌어? 9.11 테러가 터졌죠. 그쵸? 네. 9.11 테러가 터졌는데 정말 그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뭐 힘까지 내. 저를 힘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세계 1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잖아. 어느 누가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박살을 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과연 미국이 손해를 봤을까? 쌍둥이 빌딩 건물주가 손해를 봤을까? 그걸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뭐 뉴스, 뭐지, 가짜 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이런 거 얘기하면 되나? 이건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자, 쌍둥이 빌딩 건물주는 이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폭파되기 바로 전날 이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이 건물이 부셔졌을 때에 대한 화재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증액을 해서 재계약을 했어요. 바로 전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바로 전날. 이거 무너지기 바로 전날. 알아서 상생해 볼게요. 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는 주식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 있고, 뭐 옵션이 있고, 선물,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풋옵션이라는 걸 사면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이득을 봐. 근데 내가 풋옵션이라는 걸 샀는데 주식이 올라버리면 휴지가 돼버려. 종이가 돼버려. 이게 풋옵션이에요. 그 콜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한 거에다가 딱 베팅을 했는데 주식이 내리잖아요. 이거 종이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되게 진짜 투기 같은 수준, 홀짝 이걸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9.11 테러 전에 풋옵션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돈을 엄청나게 든 기업이 있어요. 왜 그 전날 이런 사고가 날 거라는 걸 몰랐겠지? 아무튼 투자했겠죠. 근데 거기다가 떨어질 거라고 왕창 걸어놔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데가 있어요. 주식의 10%, 20% 뭐 상한가 30% 이 수준이 아니에요. 풋옵션은 100배, 200배, 막 1000배 막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5%, 10% 먹자고 들어오는 거지만,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런 뉴스까지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계획이 돼 있다.
이란, 이라크 침공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계획이 돼 있다. 예. 원유를 수송을 어디로 못하게 금지하는 것도 다 계획이 돼 있다. 예.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관놈들이 무섭지만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은 더 무서워요. 돈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강한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이겨먹기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테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들 똑똑해져 갖고 9.11 테러 났을 때도 하한가 저도 그때 하한가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9.11 테러 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가 난 이제 힘드니 내 주식을 네가 맡아서 좀 해라 하고 얼마만큼 주셨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거 딱딱딱 정리하고 딱 몇 개 이렇게 딱 추려갖고 이렇게 딱 갖고 있는데 아버지랑 저녁을 먹는데 비행기가 뻥뻥 치는 거. 여기서 뭐야 이게? 저도 왜냐면 처음 겪는 거잖아. 다음날 하한가 그냥 다 하한가. 다행히 그때는 하한가가 15%였어. 15%. 그냥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맞아요, 타짜랑 화투 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 비행기랑 무슨 상관이야? 미국의 금융센터에 비행기가 추락한 거랑 왜 우리나라 주식이랑 뭔 상관이야 했는데 하한가를 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그럼 바로 30% 마이너스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되게 웃긴 게 하한가 맞고 있는데 야 내가 준 주식 잘하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주신 다음날 하한가를 맞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주식 뭐 현금이 있어? 다 주식으로만 갖고 있었지? 그냥 냈다 하한가 다 맞았어요. 내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냥 하한가예요. 뭐 시작하면 하한가. 그럼 내가 팔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 하한가를 한 5일 맞았나? 예. 아이고 국어쌤이 5만원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맞은 다음에 근데 저는 하한가를 맞고 알아 누웠어요. 한 며칠을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아버지가 그래도 돈을 그만큼 주셨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지만 하한가를 맞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막 가슴이 그게 뭐야, 데미지를 입는 거야. 데미지를 사람이 입어요. 데미지 입어요. 이 내 잔고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한가를 쳤는데 다른 사람처럼 이제 하한가가 풀렸을 때 그 사람들은 팔아버렸어요. 이제 더 망할 거고 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하한가 쳤어요. 여기서 하한가를 쳤죠? 하한가 쳤는데요 바로 그대로 올랐어요. 바로 그대로. 네.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한 폭락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딱 됐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쇼크로 인해서 그런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개미들을 홀랑 털어먹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사건 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전부 다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어나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거나 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거나 뭐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미국이 그런 어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다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 세력이 있고요. 국내 세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곳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짜로 따지면 뭐냐면 네 명이서 이제 고스톱을 쳐. 근데 타짜가 3명이고요. 나는
광만 팔아야 돼. 아시겠죠? 내가 그 타짜 돈을 먹을 생각하면 안 돼. 네?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만 팔자고 딱 했는데 광이 없어. 그럼 죽으라고. 나 죽어요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리먼 사태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때 너무 바빴어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바빴는데 리먼 브라더스라고 해서 금융회사예요. 걔네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 금융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에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 있어. 제2금융권이 있고 1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이런 금융권이 있어요. 근데 제2금융권에서 그 개인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 거야. 근데 개미들 이 대출을 한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이 대출금을 못 갚았어. 그래서 다 그냥 빚만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출을 해줬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자기 돈으로? 아니야. 금융권에서 끌어와서 여기다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작은 애들이 무너지면 이 1금융권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영끌해서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카드값을 쓰고 뭐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빚을 졌어. 빚을 못 갚어. 못 갚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 빚을 구제해 주겠다. 예?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회사에서 이상한 경영을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얘네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래요. 이거 내 세금인데. 내 세금을 저것들이 이상하게 쓰고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주고 진짜 나는 집도 사지도 못했고 저것들 말도 안 되게 영끌해가지고 한 애들인데 왜 내가 우리나라에서 왜 쟤네들을 구조해줘야 돼? 라고 하죠. 그 구조 안 하면 도미노로 다 넘어가요. 나라에서는 해주고 싶어서 하겠어. 나라 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내 세금 아깝지만 그거를 나라에서 안 메꿔주면 다 망해요. 다 죽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리먼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국민은행 같은 거야. 그냥 국민은행 같은 애들이 망해버리기 일보 직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돼 있는 것들이 우수수수수수 다 무너진 거야. 그래갖고 완전 대폭락이 왔었죠. 나스닥 대폭락. 완전 나스닥이 잘 나가다가 9.11 이후로 쫙 나가다가 대폭락이 났어요. 금융권이 흔들려 버린 거야. 그때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도 세력들도 몰랐지. 왜냐면 리먼이라는 큰 회사도 세력 중에 하나인데 뭔가 꼬인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폭락이 난 거야. 그때 그래서 다시 경영을 잘하고 해서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지.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찍은 거야. 1만. 다우가 3만 막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말이 안 돼요.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종합지수 잘 나갈 때가 1000이었어요. 1000이었을 때 다우존스 지수가 뭐 7,000?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자 7,000이야. 우리나라 1000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000이야. 그럼 다우가 2배로 올랐어. 14,000이야.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돼? 2,0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1,000이야. 다우가 3만이 됐어. 그랬더니 2,000이 됐어. 비율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나스닥이 거의 2만 가까이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미들이나 전 세계 이제 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막 사고 막 진짜 다 잘 나가고 뭐 애플도 몇십 달러 하던 게 몇백 달러 가고 테슬라도 막
몇 달러 하던 게 예? 1,000달러 되고 천슬라죠 천슬라 뭐 별의별 주식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별의별 주식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주식이 빵빵빵빵빵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 막 이렇게 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옆에서 이러고 이렇게 올라갔어. 이유는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오르니까 제가 뭐라 그래서 먹을 게 없다 그랬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일으켜? 명분이 없어. 전쟁에 명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걸 다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결국엔 네? 결국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근데 웃긴 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2023년이야. 2023년인데 왜 그걸 못 밝혀내? 말이 돼요? 어디에서 그게 시작됐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지금 2023년인데 안 밝혀내는 거지. 왜냐면 밝혀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넘겨. 중국에서 했다. 중국은 어떤 나라? 공산국가잖아. 누가 거기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어? 죽어요 하다가 그죠? 걔들이 했던 안 했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이라고 해. 근데 코로나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랑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누구를 가두고 막 중국이랑 맨날 싸웠어. 왜냐면 중국이 엄청 세졌잖아. 진짜 세졌잖아. 중국이 엄청 세져가지고 미국이랑 동급을 먹으려고 하는데 말이 돼야지. 미국 못 이겨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지 아무리 인구 많아도. 네. 까불다가 한 방에 간 거야. 그게 어떻게 갔냐? 저는 더 깊게 들어가니까 우한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 우한에 진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우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다가 돈을 대요. 왜 됐을까? 그리고 우리 보건 WHO라 그러죠. WHO에 돈을 제일 많이 기부하는 단체가 있어. 그리고 나라가 있어. 1위가 어딜까요? WHO 세계 건강 보건 뭐시기잖아요. 그죠? 자, 그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 나라가 있어. 그 국가가 어딜까요? 자, 문제. 그죠? 세계보건기구. 최상민님, 한 방에 맞췄어. 맞아요. 미국이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넣어요. 맞아요. 맞는데 WHO에서 미국 말을 잘 안 들었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돈을 냈는데 미국이 뭐라 했을 때 잘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미국이 그 WHO에 돈 주는 걸 끊어버렸어. 끊어버리고 나서 그러면 2등과 3등이 있어. 2등과 3등. 근데 이 2등과 3등은 한 패야. 이름만 바꿔 있지 한 패야. 하나야. 그 2등이 누굴까요? 2등은 나라도 아니야. 나라가 아니야. 어딜까요? 너 이거 빨간 딱지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WHO의 두 번째로, 이제는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내는 거. 손뭉친. 그렇지. 빌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에서 WHO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3등도 말이 바뀌었지만 빌 게이츠 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WHO의 2번, 3등, 2번, 3번이 돈을 제일 많이 되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WHO의 보건기구의 수장이 누구냐? 수장이 누구냐? 아프리카 어느 곳에, 그걸 말 밝히면 안 되잖아.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그곳에 테러나 막 진짜 학살하던 사람 수장을 WHO에 1등 자리로 얹어놨어요. 찾아보세요. 나와요. 학살하던 사람이야. 자기네 종족 학살하고 막 테러하고 전쟁하던 그 사람을 WHO 수장으로 올려놨어요. 왜? 왜일까요? 나는 빌 게이츠 쪽은 돈을 많이 내. 그런 애를 1등으로 얹혀놔. 그럼 누구 말을 들어? 돈 많이 내는 사람 말을 듣겠지. 그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인데 컴퓨터랑 실제 바이러스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수년간 계속 투자했던 돈을 계속 투자했던 조 단위로 투자했던 곳이 어디냐?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 그거에 3, 4배를 벌었다. 투자한 만큼 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몇 조 단위를 넣어서, 말 그대로 기업가잖아요. 기업가가 그렇게 해서 돈을 넣어서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이슈를 만들었는데 단 몇 개월 만에 그거를 WHO에서 이젠 괜찮습니다 이럴까요? 응?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범인은요, 코로나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코로나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다 계획 없이 어떻게? 그럼 사고지, 사고. 전 세계에선 사고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는. 네, 그거 다 알아내요. 저 같은 개미들이 이렇게 떠들었을 때는 에이, 그러면서 그냥 저런 애들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지금 독감 있잖아요. 그 독감 걸리면 진짜 뭐 고생하니까, 그거 걸렸던 사람들은 고생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독감 백신도 맞고, 뭐 나는 그건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게 강제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라면 과연 마스크 하나 쓰고 그게 저쪽에 전염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면 옛날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영화 보시면 방독면 이 전체를 이 보호구를 쓰고 다녀야 안 옮지. 그렇게 따지면 다 서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걸리겠지. 안 걸려야 되지. 94 마스크 쓰면 안 걸려야 되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도 실내에, 이건 너무 넌센스한 게, 우리 그 커피숍 가잖아요. 커피숍 가면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써. 그 다음에 그 카운터로 가. 그 다음에 저 이거 해. 저 딱 마스크 쓰고 있어. 저 이거요 해.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은 다음에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해. 근데 바로 이거 옆에가 그 계산하고 한 데고, 나 이게 사람들이 다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코로나가 진짜 대단한 바이러스라면 이거 다 걸려야 돼요. 옛날에 무슨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 걸린다라 그랬잖아. 왜 안 걸려?
벌려야지. 감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 더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린 주식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 없어.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야. 저는 예전에 옛날에 사스라고 아세요? 사스 해서 한참 손세정제 나왔어. 손세정제를 막 이렇게 닦아서 하는 그 손세정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영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영국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요만한 걸 들고 심심하면 쭉 짜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개인이잖아, 한국인. 개발도상. 쟤는 뭐야? 뭐 저런 걸로 닦아? 우리는 손으로 씻잖아. 근데 쟤네들은 이거 닦는 거예요. 웬 투명한 알코올 용품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정보가 하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왔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딱 난 거야. 손세정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해갖고 그 회사 주가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나왔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 주가를 알아놨어. 그리고 잠깐 이제 바쁘게 제 볼일을 봤지. 상한가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그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게 이슈로 와가지고 손세정제 다들 하나씩 갖고 다녔었잖아.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손세정제만 샀다는. 주식은 못 사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터지면 다 연관을 해봐. 이거 터지면 마스크 시장. 마스크 시장? 마스크는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마스크의 재료는 뭐야? 펄프, 나무.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손세정제를 많이 사서 이슈를 더 키워준 거지. 그러고 나서 키워줘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어때? 개미들이 많이 뭉쳤다 치니까 연락 깨가지고 착사를 해야지. 그 회사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IMF로 쳐맞고 올라가려고 하면 또 쳐맞고 9.11 테러로 쳐맞고 또 올라가려니까 리먼 사태로 쳐맞고 또 올라가려니까 코로나로 쳐박혔어. 암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점이라는 게 있어. 주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저점이 무슨 얘기야? 좋은 주식 사면 기다리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못 버티는 거지. 아시겠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못 따라가요. 이거 못 이겨요. 아파트 금액 못 이겨요. 애플이 얼마였는데 저는 예측을 잘못한 것 중에 그때만 해도 저는 애플을 원래 지금도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삼성을 좋아한다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쓰는데 그 애플의 그 빌 게이츠 누구야? 애플에 돌아가신 분. 짠 빨리 나와야죠. 애플에 돌아가신 분. 자꾸나 팀쿡 말고 그죠. 짭스 우리 짭스 형. 임세정님 왜 왔어? 우리 짭스 형님이 왔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애플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서거를 하고 저는 야 니들은 이제 망했어. 내가 볼 땐 삼성이 더 올라갈 거야 하면서 예측을 그렇게 했어. 이거 별이 졌잖아.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애플이 뭐 10몇 달러?
한 주에 10몇 달러 하던 게 몇백 달러가 됐어요. 몇 배야? 몇 년 안 돼요. 몇 배가 됐어, 몇 배가, 몇십 배가.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해갖고, 액면 분할. 그러니까 주식수가 10개였는데 너무 올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개미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너무 비싸. 한 주에 막 200달러 이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거를 분할을 시켜버린 거야. 10주를 100개로. 그럼 가격이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나눠지는 거야. 10개로 나눠버린 거야. 그게 액면 분할이에요. 그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주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그 호구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삼성전자가 얼마였다? 200 얼마였잖아. 근데 그게 액면 분할해서 얼마가 됐다? 뭐 5만 원이 됐잖아. 그 5만 원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미들이 다 몰려들었잖아. 개미들이 다 몰려들어서 9만 원이 되니까 개미들 다 털려고 홀랑 털어갖고 5만 원을 다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9만 원에 막 산 사람, 8만 원에 산 사람, 7만 원에 산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지. 막 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지. 네.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 이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가파르다 해도 다시 쳐올려. 저점이 높아, 걔네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보다 예측하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좀 안정적이야. 훨씬 안정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 애플이 그 제가 허접한 아우 저 애플 아우 애플 야 그것도 핸드폰이냐 아우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야 무슨 야 애플 주식은 무슨 비밀번호만 못 가는 주식이냐 그 무슨 국가 공무원들만 쓰고 그런 스파이들만 쓰는 주식 그 전화기냐 뭐 이렇게 해서 비아냥 거렸는데 애플 주식이 세계 1위 주식이다. 그 전체 그 주식 그 금액이 1위에 1위 전 세계 1위에요 1위. 삼성전자는 거기 이렇게 옆에 가지도 못해. 게임도 안 돼. 그런 주식이 애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